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이 한 가문의 역사는 그 가문의 후손들이 기록한 글, 그걸 근거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기 가문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따독거리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준 얘기,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가문의 후손이 적은 기록 또는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한 얘기, 이게 객관적이다, 반드시 올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그 국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본인이 듣기에 그 옛날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객관적인 근거는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문열공개 전주체시 상고사를 설명드릴 건데, 시조 문열공에서 시작해서 구세 사자 학렬, 사자 돌림으로 가시는 분까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그러면은 조선 세종 때 또는 문종 때 대략 한 1450년대까지, 그때까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50년 이후의 역사는 상고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문열공개 전주체시 상고사는 대체로 시조 문열공에서 시작해서 서기 1450년까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열공개 전주체시는 시조가 문열공 최순작입니다. 그리고 비조가 문정공 최재입니다. 제가 시조 비조를 나눈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비조부터 후세가 나누어지고 이 이전은 한 줄로 올라가 있는 걸 제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을 시조, 그래서 한 줄로 내려오다가 일이 나눠지는 사람을 비조,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저 나름의 정의입니다. 원래 비조 시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열공개는 충청도 이북 지역에서만 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풍역 내지는 그 대전 이남에는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는 집성촌이 없어요. 일부 지금 현재 충청도 이남에는 그 경상북도 현풍, 대구죠. 전라남도 곡성,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 지도, 이런 곳에 그 집성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집성촌들은 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집성촌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주체시 상고사에서 거론할 만한 집성촌은 전라북도나 대전 이남에는 없어요. 전부 대전 이북, 서울 쪽으로 이렇게 집성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비조 문정공이 청주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외가가 청주에 있었고 청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니까 전부 이제 충청도 이북에서 살게 된 거죠. 문열공개 전주체시 상계를 보면은 시조 최순작에서부터 비조 최재까지, 최순작 이분은 검교 신호위 상장군이에요. 그 다음 최숭 이분은 중랑장이고, 남부 이분은 통일대부 자위대장군 지공부사, 이분이 비로소 양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이분 때부터 양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 이분이 자위 보승랑장, 최정신 자위 중랑장, 최득평 이분이 통혼대부 선부전서 상호군, 이분이 청주곽씨 곽예의 딸과 혼인해가지고 청주에서 처가살이를 함으로 해서 문열공개 전주체시는 충청도 이북에서 살게 됐어요. 기조
최재, 이분이 이제 감찰대부 전리판서 개성윤을 지냈어요. 최순작, 최승, 최전, 최정신, 이분들은 전부 뱃슬이 무관 뱃슬이에요. 근데 이 무관은 평시에는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관 뱃슬은 평시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무관 뱃슬은 실제 뱃슬이 아니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최남부 이분이 통일대부 자유위 대장군 지공부사 해가지고, 지공부사면 높은 뱃슬이죠. 이렇게 이제 양반으로서 뱃슬을 했고, 다시 말하면 최남부 이분부터 문열공계는 양반 가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해왔다. 즉 이 세 분이 양반, 소위 말하자면 양반, 그러니까 사대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작 이분은 검교 상장군인에게 향리에서 수직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남부 이분이 향리 가문에서 사대부 가문으로 일어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작 이분이 시조고 최재 이분을 비조로 해서 문열공계 전주체시가 만들어졌다. 문열공계 상계는 문정공 최재의 묘비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묘비명이 목은 이색이 지었는데 목은집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동문선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은 이색이 문정공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있는 문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록이 문정공 최재의 묘비명이다 보니까 자기 윗대 할아버지만 쭉 한 줄로 적어놨어요. 옆에 반개는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개를 확인할 수 없는 이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목은 이색이 반개까지를 다 적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다 적었다면은 문열공계의 그 후손이 쫙 옆으로 나오고 아마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문성공계 전주체시가 저는 적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정공이 이제 비조라고 말하지만은 그 후손 중에 한 분파가 그 알렴사 공파가 있는데 그 파가 아주 한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조는 문정공의 셋째 아들 평도공 최유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비조는 셋째 아들 최유경 이분의 후손이 문열공계 전주체시다, 이렇게 봐도 뭐 다른 바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이 셋째 아들 최유경 이분이 조선 개국 원종 공신으로 해서 굴기를 했기 때문에 대개 가문 내에서 말할 때는 이 문열공계 전주체시를 문열공계에 안 그러고 평도공집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이제 평도공집 그리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문열공계, 문생공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문열공계 이렇게 안 부르고 문성공계는 문성공집, 문열공계는 평도공집, 문충공계는 만육집, 이렇게들 말해왔어요. 그 옛날 방식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도공이 굴기함으로 해서 문열공계 가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조는 문정공이 아니고 평도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도공이 조선개국 원종공신이 되어가지고 그 후손이 서울에서 살면서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사도공계 전주체시가 귀족으로 200년을 이어왔다면은 조선시대는 문열공계가 이 평도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귀족으로 이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열공계 전주체시는 문정공 최재가 비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최삼위, 최덕성, 최유경 이렇게 있는데 최삼위의 후손이 알렴사 공파. 근데 아주 한미해졌어요. 그리고 최덕성 이분이 무후, 후손이 없다 이래 돼 있는데 이 후손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투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98번 영상 투탁하게 감별법 하는 데에서 이분의 후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유경 이분이 조선 개국 원정공신이 되었기 때문에 최유경 이분의 후손이 최사위 후손이 판윤공파, 최사위 후손이 양도공파, 최사규 후손이 지평공파, 최사강 후손이 경절공파, 최사영 후손이 첨추공파, 최사웅 후손이 간무공파 이렇게 6개 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유경 이분을 실제적인 비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정공 체제가 이 알렘사공 때문에 제3의 후손 알렘사 공파 때문에 비조라고 잡혀 있는데 사실은 최유경 이분이 실제적인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최사위 최사강의 그 딸, 손녀, 증손녀 이런 분들이 왕실하고 계속 중복해서 갭사돈을 맺어가면서 귀족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요. 특히 이제 최사강의 딸, 사위, 딸도 그 2명이나 그 세종의 아들, 왕자들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왕실하고 겹사돈을 맺으면서 귀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 후손으로서는 양도공파의 최철견, 이분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전 분인데 이분이 좀 저명인사가 있었고 저기 의정부, 지금 의정부 옛날 의정부 화양동인가 거기가 그 동네에 가면 묘가 있고 거기에서 좀 왕성했었죠. 몽공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최사강 후손에서 그 최명길, 최석정 이분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최명길 이분은 그 남한산성 그 영화로서도 유명한데 지천공, 최명길. 그래서 이분의 손자인 명곡공 최석정 이분은 그 수학자로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영의정을 8번이나 올랐던 분이에요. 영의정에 8번 올랐다는 얘기는 8번 떨어지기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당파 싸움이 워낙 심할 때였기 때문에 그 숙종이 막 이렇게 이제 그 농간을 했는데 그때 하여튼 영의정에만 8번 올랐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사영 후손이 그 이제 최홍한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윤경보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1567년에 윤경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윤경보 원본은 안 전해오고 그 서문들은 전해오고 있는데 그 서문은 제가 뒤에 가서 다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문열공계 전주최 씨는 충청도 청주에서 시작됐어요. 문정공 체제의 외가지요. 평도공 최유경 때 와서 귀족 가문으로 굴기를 하게 됐는데 조선 개국 원종공신이 됐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서울과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세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왕실하고 겹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인물을 배출했죠.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집성촌이 없어요. 전라북도 이남이라 해도 저기 그 경상도 대구 현풍 그리고 전라남도 곡성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여기에 약간 조그만 집성촌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전부 충청도 이북에서 세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문열공계 전주최 씨에 대해서 이제 그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 5번에 나누어서 시조 문열공 최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